이 12월 3일 이후 상황들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있었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국민의힘 지금 구속영장 기각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는 또 사과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선 의원들 일부도 비슷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근데 윤 어게인 세력은 그대로 또 장동혁이라는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원이 이제 뭐 저는 이 국면에서 조희대가 빌런 중에 한 명이라고 보거든요. 12월 3일부터 예. 지금까지 저는 아주 큰 빌런이에요. 아직까지 힘이 있는 그 밑에 이제 졸개라고 할 수 있는 일부 판사들이 이제 똑같은 비슷한 류의 판결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한테 이게 유리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단죄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억길로 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박성재 기각부터 해가지고 지금 추경호 기각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우와 민주주의를 달성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전에 우리 그 이해찬 대표가 그 얘기 하셨나요? 20년 집권 뭐 어쩌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됐죠. 근데 지금 같은 기조로 계속 가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그 사람들은 집권의 가능성이 없어지거든요. 그 판례가 힘이 있거든요. 예. 그 탄핵 사건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은 인용이 됐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되고 여러 탄핵이 기각되는 게 그렇죠. 사실은 과거의 탄핵과 관련된 판례에서 위법하지만 중대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성의 중대성을 따지는 판례가 남아 있으니까 예. 제가 판례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판례에 따르면 지금 차곡차곡 해산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스스로 밟아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하고 비교해보면 바로 보이잖아요. 이거는 뭐 너무너무 명백하게 지금 위헌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헌법재판소에 의한 해산이 아니라 선거에 의한 자연스러운 소멸 또는 자연스러운 정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 정도의 행동을 보인다면 그리고 당의 대표가 이렇게 위헌적인 발언을 한다는 거는 판례에 따르면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요건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상황 그렇고 그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로 해서 뭐 지기현 판사 얘기 우리 워낙 많이 했었고 지금 영장 전담 재판부 4명의 판사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그 오부 요인들하고 오찬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래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디씩 할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말을 제가 그 우리 박지원 변호사한테 보여주면서 이건 뭔 말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방송에 쓸 수 없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교과서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말을 할 때입니까? 거기에 그 지금 자기가 내일 헌법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12월 3일 그 이후에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등등 다 합쳐보면 이 조희대가 한 행동들이 이게 저는 조희대는 그냥 국민의힘의 졸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으로 안 보이고 어떤 정파성을 띈 사람이다. 저는 딱 그래 보여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법부 구성할 때도 그냥 뽑아요. 그냥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 국민의힘을 엄청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이재명을 엄청 싫어하거나 절대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법부에 수장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제대로 될 일이 절대 없죠. 모든 게 정치적 어떤 상황이고 내란이 아니라고 아마 저희 제작진의 그 어떤 성정을 보실 수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저 사진을 띄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윤석열 졸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그걸 부활을 꿈꾸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찬 그 이제 대통령 앞에서 한 말이 이제 굉장히 길었어요. 교과서 같은 말이 매우 길었고 결국 그 말은 국민들은 저희를 잘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를 믿어주세요. 저희밖에 없어요라는 주장인데 법이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저간 헷갈린 말의 최종적인 목적은 만약에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은 저는 대법원장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까지 몰렸는데 어쨌든 사법부의 여러 가지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입법부에 의해서 뭔가 변형이 크게 왔어요. 사실은 어떤 조직의 장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갔고 그거를 막지 못했고 그 원인이
사법부나 뭐 다른 법원 재판이 아니라 대법원장 한 명 때문에 촉발된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랬다면 이거는 본인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 직을 상황이고.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안팎에서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거 직을 내려놔야 되나? 라는 그 코너에 분명히 몰리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나오는 거라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이 여러 개혁안들, 뭐 민주당이 내놓은 뭐 법안들 보면은 이제 결국 나오는 말은 대법원장 힘 빼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아니, 기사들이 이게 많습니다. 조희대가 무슨 피지컬 100을 나갈 것도 아니고 힘 좀 빠지면 안 됩니까? 아니 이게 피지컬 100 나가기엔 너무 아니, 왜소한데. 한국 대법원장이 전 세계에서 힘이 가장 세요. 판사 3,000명의 인사 권한을 한 명이 갖고 있는 나라는 세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빼도 됩니다. 이 그렇죠. 정도는. 그래서 저 유럽 케이스나 뭐 이런 얘기들을 법을 모르는 우리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잖아요. 거긴 대법관이 몇 명이더라. 그리고 그 대법관 몇 명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 또 어떤 견제 장치는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 1년간 나도 모르는 새 공부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하기 직전에 우원식 의장이 먼저 얘기를 네. 했어요. 그리고 우원식 의장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그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서 이 재판 빠르게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뉘앙스와 맥락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정면 방박하는 입장의 이제 메시지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로 이어서 낸 거다. 그러니까 두 메시지를 대비해서 보면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조희대를 정점으로 해서 소위 대한민국의 사법 카르텔과 기득권 카르텔이 똘똘 뭉쳐 있어요. 조희대가 대표 선수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에까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법원에서 소위 얘기하는 영장전담부에서 지속적으로 추경호, 박성재에 대해서는 2번씩이나 한덕수에 대해서도 그 누가 보더라도 명징하게 다 보이는 그 거짓말과 CCTV 영상만 봐도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시켜버리는 거죠. 예. 물론 한덕수에 대해서는 저는 이진관 판사가 내년에 아주 엄중한 선고를 내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밖에 다른 재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산계에 있잖아요. 예. 지규현에 의해서 전 이것들도 생각해 보면 또 하나의 그 이렇게 포석을 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조희대에 의해서 지규현도 그렇죠. 영장전담부 그 판사들도 예. 이게 다 포석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섣부르게 이 사람들이 그냥 물러가지 않는다. 예전에 양부남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선 자금 수사를 윤석열, 한동훈하고 같이 한 바 있었는데 2013년인가 2012년에 윤석열 사전에 포기란 없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기가 지금 없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냐면 노미우리하고 인터뷰를 했던데. 예. 대단해요. 그 우리가 결심을 단단하게 해야 돼. 우리 국민도 포기란 없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예. 이건 사실은 지치지 말아야 되고요. 긴 싸움이 될 굉장히 가능성이 긴 높아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양승태가 끝내 무죄 선고 받지 않습니까? 그래요. 법을 예. 바꿔서. 저는 조희대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죄 빌드업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좀 지쳐요. 1년 하니까.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심신이 지치는 건 사실이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 3일부터 뭔가 이렇게 진행되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 초반에는 12월 7일 날이었죠. 이제 1차 탄핵이 이제 성원이 안 되면서 투표 자체를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14일에 가결이 됩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그리고 13일에 체포영장 발부가 되고 1월 1일 날 처음 집행하러 갔는데 실패를 하죠. 예, 2차 때 됐죠. 그리고 2차 15일 날 체포가 되고요. 19일 날 구속영장 발부가 되고 3월 7일 날 아시다시피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가 있어요. 풀려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4월 4일 탄핵. 그러니까 저 그 장면들마다 국민들이 어느 공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키세스단이라고 불리는 눈밭에서 저 은박지 싸고 있는 저 장면은 진짜 눈물겨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태령 고개에서의 모습도 트랙터가 오다 막혔죠. 그렇죠. 막혔는데 그것을 SNS로 공유하면서 시민들이 가서 그걸 뚫어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저는 승리의 차 빼, 역사라고 봐요. 차 빼라. 차 빼라. 그래서 단죄의 역사, 승리의 역사, 이 경험이라는 게 그토록 중요한 굉장히 것이라고 중요합니다. 저는 생각하는데 사법부에 이런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한 것들이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후반부로 오면서 팍팍팍팍 걸리고 있는 것을 그렇죠.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민주당 주도로 해서 사법개혁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저는 민주당에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근데 이런 얘기하면 구독자 빠져서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취재 편의점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 여기 한겨레 와서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부잣집이니까. 네네 하시죠. 예. 아니 그 좀 이렇게 그 견결하게 좀 일을 하면 좋겠어요. 예, 견결하게 일을 좀 하면 좋겠고 그리고 말을보다 좀 정치하게 잘 짜서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운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예. 고단해하죠. 예. 그렇죠. 말은 많은데 되는 게 없어. 이걸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러고 있다. 예, 국민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질서 있게 잘 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그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그 다음엔 정치가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조금 지금보다는 좀 속도를 내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 지금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국민들이. 그 우리 장윤선 기자의 우려가 있었는데 동접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세게 했던 네. 뭘 하려고 막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늘 다행히도 돋보기를 놓고 와가지고 댓글을 볼 수가 없어요. 글씨가 안 보여요. 돋보기를 놓고 왔네. 이 돋보기 이슈가 있었네요. 그래서 내 원고가 안 보이네. 공감하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그리고 탁상공론 이거 좀 그만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얘기들도 지금 댓글에 보이고 있고 그런 반면에 이제 민주당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제발 화끈하게 일 좀 해라라는 목소리들 다양하게 들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이제 법원 조직법 개정 등등에 대한 진행 그리고 법 왜곡죄 등에 대한 진행 말들은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고 발의를 하는 내용들도 하나둘씩 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는 내용이라든지 네. 뭐 이제 본회의가 잡히면 바로 진행하겠다는 얘기라든지 내일 본회의가 잡혀 있어요. 정청래 대표는 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였다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다. 추경호 의원 기각을 두고 이 표현을 쓰면서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이 사법 불신에 대한 극복 맞아요. 그리고 사법 행정 정상화에 대한 TF 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폐지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 행정처 폐지 딴 얘기를 준비하고 있다 갑자기. 그러니까 나는 그 준비하고 있는 거 말하는 거 못 봅니다. 그래요. 나는 즉흥적으로 가는 게 좋아요. 네. 그 법원 행정처가 결국에는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서 법원에 있는 모든 행정 업무와 관련된 이제 일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법원 행정처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법원 행정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 행정처는 좀 힘을 빼는 게 맞고 힘을 빼거나 아니면은 조직 자체를 개편하는 게 맞죠. 아니 그러니까 행정처인데 네. 행정 요원들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판사들이 많습니까 거기? 거기를 엘리트 코스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법원 행정처를 거쳐야지만 이제 대법관이 되는 어떤 그 엘리트 코스죠. 코스로 만들어 놔서 근데 행정 업무를 해봐야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법관이 재판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관이 법관을 막 판단하고 법관을 리스트를 이제 막 아니 그러니까 나누면서 법관들이 하는 정치의 총화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그렇죠. 법관 정치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법관들끼리 무슨 얘기도 있냐면
이 대법관을 해야지 헌법재판관도 이류로 쳐요. 대법관들은 네, 그렇죠. 대법관들은 흔히 하는 자기들보다 말로 급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끝발이 생각해. 더 세다는 거 아니에요, 대법관이?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인식 자체가 후진적인 거죠. 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대법원은 대법원의 역할을 하는데 법원행정처라는 기구를 두고 대법원장이 수직 계열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 예산 뭐 이런 거 재판 독립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대법원장 독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회 구조로 갖춘 다음에 추천을 누가 하느냐? 정치권이 들어가면 뭐 정치적으로 뭐 국회가 오염된다고 빠지게 난리를 됐어요. 치니 예. 그러면 행정부를 대표해서 법무부 장관이 3인 추천. 그리고 또 헌재소장, 하나는 예. 그쵸 저 뭡니까 저 헌법재판소에서 소장이, 3명 예. 추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판사회의에서 3명을 추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판사회의는 어쨌든 전국에 있는 판사들의 의견이 총합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민주적인 의사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서 추천된 최종 후보 2인 중 가운데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위원회 구조가 위헌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위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위헌이 장관 기자 아니라니까. 설명해 주셨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이게 지금 위헌이다, 내란몰이다, 대법원 흔들기다 뭐 이런 네. 주장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정한 교수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듯이 지금 이제 강의하러 가셔야 되니까 네, 이제 예, 빨리 정리하고 수업이 가시죠. 시작되기 예. 때문에 곧 요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먼저 이제 그 위헌 부분보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게 내란 재판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문제잖아요. 그쵸. 예. 예, 5월 1일 날 그 말도 안 되는 공직선거 정말 모든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모든 법조인들이 이런 재판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파기환송. 정치적 성향, 정치적인 의미를 담을 수밖에 없는 재판을 하면서 저는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화두가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지금까지 재판이 너무너무 지연되고 있는 이 상황, 게다가 오늘 있었던 영장 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오늘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이런 것들을 총합해 봤을 때 결국은 개헌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개헌 논의를 하면서 대법원장의 역할을 이제 그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다 오히려. 예. 5월 1일 재판부터 시작해서 저는 오히려 오늘 있었던 기각도 결국은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국민적 합의의 원동력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삼으면 되고 그 각종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분명히 법관의 독립이 그 재판과 관련돼서 존재하는 것이지 네. 법원의 구성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입법 유보라고 하는데 그 법률로 정하는데 결국은 그런 법원의 구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헌이 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말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장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보내드리고 제가 그럴까요? 추가 설명을 좀 학생들한테 가셔서 네, 학생들한테 가서 이런 거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요새 보니까 뭐 검사들이 저 로스쿨 문제도 막 빼고 그러니까. 뭐 이러던데. 그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예.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이 합헌이냐. 일단 김정한 변호사를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